음. 그동안 80대 인생을 전제로 하는 사회 시스템이었습니다. 즉 20여 년간 교육받았고 3, 40년간의 결도 활동하면서 60세 때 즈음에 20년간 여가 생활을 즐기며 노후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가면서 100세 시대에 관한 기사들이 줄지 않아 왔다니 지금 일상적인 화두가 되었습니다. 은퇴 후의 기간이 20여 년, 더 40여 년이라는 말입니다. 이 기간에 무엇을 하면 어떻게 지낼 것인가요? 이 말은 100세 시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이기도 합니다. 은퇴는 인생의 마무리가 아닌 또 다른 시작점입니다. 야. 이 컴맹이어도 카톡이나 밴드는 거의 다 할 줄 알기 때문에 스마트폰만 인터넷 책을 읽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AI 스마트폰 기술이 발달하면서 눈이 침침한 시니어들에게도 스마트폰으로 책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자를 찍지 않고 음성으로 타이핑을 해서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말로 해서 문장의 입력단이 훨씬 더 빠르고 쉽게 글을 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부신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서 노트북 앞에 앉길 바랍니다. 책을 쓰고 싶다면 그렇게 자신의 경험이라든가 철학, 삶의 노하우를 자신만의 색깔로 써서 독자들에게 들려주길 바랍니다. 독자들에게 삶의 자극을 줄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에게 고마워할 것입니다. 이 직장인이라면 3개월 만에 새벽에 책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변명 중에 가장 어리석고 못만 변명은 시간이 없어서라는 변명이라고 에디슨이 말했습니다. 이 직장에 다닌다고 해서 책을 쓸 시간이 전혀 없을까요? 아닙니다. 책 쓸 시간을 만들면 됩니다. 바로 출근하기 전에 새벽 시간을 이용해서라도 책을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직장인들은 3개월 만에 정도면 매일 새벽에 책을 쓴다면 책 한 권이 충분히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자신의 인생에서 언제 책을 쓰는 것이 가장 좋을까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사업을 성공시킨 다음에 책을 써야겠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이 직장인으로 바쁘니까 은퇴한 다음에 책을 쓰겠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직장에서 인정을 받은 후에 안정적인 상황에서 책을 쓰겠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책을 100권을 읽고 나서 쓰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책 쓸 시기에 대해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모두가 자신의 주관적인
척도에서 반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디에서 성공이나 안정의 척도가 존재하지 않으며 바쁜 척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안정을 받는 것 또한 어느 정도가 인정을 받는다는 것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책을 써야 하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바로 지금입니다. 이 책을 읽는 바로 지금이라는 말입니다. 당신에게 책을 쓸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 이 책을 쓰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바로 지금은 이 책을 써야 하는 시기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공하고 나서 책을 쓰기도 하지만 책을 써야 성공을 앞당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퇴하고 나서 책을 쓰기도 하지만 직장인으로 일하고 지금 책을 써야 은퇴하자마자 인생 제2막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신이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더 미루지 말고 오늘부터 책 쓰기를 바랍니다. 매일 새벽 일하는 출근하기 전에 2시간씩 자신의 멋진 미래를 상상할 시간을 투자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비범하게 변신한 당신 자신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에 조금이라도 이심이 생긴다면 책 쓰기를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브랜딩한 구본원 씨가 한 말을 생각하기 바랍니다. 당신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바꿔줄 것입니다. 알기 때문에 쓰는 것이 아니라 쓰기 때문에 참으로 알게 된다. 책을 쓴다는 것은 가장 잘 배우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말입니다. 제가 책을 써보니 한 권의 책을 쓰는데 한 2달 정도만으로도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2021년도에 공동서적 보물지도 20일에 집필에 참여했던 김선욱 작가도 대략 5꼭지를 쓰는데 일주일 만에 써냈다고 합니다. 이 속도제로 책을 쓴다면 2달 정도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다만 목차가 정해진 것을 전제로 말입니다. 그 후에 개인 저서의 초완성을 3개월 만에 완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서도 3개월 만에 마쳤던 거죠. 이렇게 책을 써보니까 내가 직장인으로서도 직장인들도 3개월 만에 저서를 낼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3개월이면 12주이고 책 한 권에 꼭지 한 권에 꼭지 하나당 제목을 38꼭지를 했을 때 일주일에 3꼭지만 쓰면 되는 것입니다. 즉 이틀에 한 꼭지 또 꼭지씩 쓰면 된다는 것입니다. A4 용지에 10포인트로 하여 한 꼭지에 2.5매치 쓰면 됩니다. 저의 첫 번째 개인 저서가 38꼭지였습니다. 한 장에 5장은 7꼭지씩이고 나머지는 8꼭지씩입니다. 6월 1일에 책을 쓰기 시작해서 8월 31일에 초고로 완성해서 여러 출판사에 투고를 했습니다. 이 두 번째 저서도 38꼭지입니다. 이 첫 번째 저서와 마찬가지로 한 장과 5장은 7꼭지씩이고 나머지는 8꼭지씩입니다. 1월 1일에 책을 쓰기 시작해서 3월 30일에 완성하면서 3월 31일에 이메일로 여러 출판사에 투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도해보지 않고는 누구도 자신이 얼마만큼 해낼 수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프롤리스 시루스의 말입니다. 그렇게 시도해보지 않고는 자신이 얼마만큼의 잠재력을 가졌는지 알지 못합니다. 시도해보지 않고 어떻게 자신의 책을 쓰지 못한다고 자랑할 수가 있겠는가요? 이 잠재력을 끌어내는 최고의 방법은 시도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 개인 자서를 출간 후에 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책을 쓰라고 권했습니다. 이 책 쓰기 전도서가 된 것입니다. 이 책 수강 관련해서 기자가 나한테 인터뷰를 청했을 때도 그 자리에서 기자에게 책을 쓰라고 권할 정도였습니다. 후에 신문에 실린 기사를 읽고 내가 기자에게서 책을 쓰라고 권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에게 해마다 장래 진로 희망을 조사하곤 합니다. 어떤 학생은 검사가 되겠다고 합니다. 어떤 학생은 중학교 음악교사가 되겠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축가, 요리사, 의사, 간호사 등 진로 희망이 다양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장래가 총망하는 이 학생들에게 나눔의 책 쓰기의 힘에 대해 꼭 부연 설명을 합니다. 나중에 직장생활에서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직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그리고 깨달음을 꼭 책으로 펴내라고 강조합니다. 저서를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엄청나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한 학급 30명 중에 5명 정도의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책을 꼭 써보겠다고 합니다. 어떤 학생은 달려와 선생님, 저도 작가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인생에는 타이밍이 분명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책 쓰기 타이밍은 언제일까요? 바로 지금입니다. 결국 더 미뤄져서는 안 되는 시점이 바로 이 책을 읽는 지금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독자도 직장일로 바쁜데 어떻게 책을 쓰겠냐고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바쁜 중에 큰 일을 비롯 많은 일을 해내곤 합니다. 한가하게 지나는 사람은 늘 한가한 삶을 쫓기 때문에 큰 일은 말 것도 없고 작은 일조차 제대로 해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늘 바쁘게 지내는 사람이 많은 일을 해내면 물론 큰 일도 거뜬히 해낸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직장인으로서 은퇴하기 전 꼭 책을 써야겠다고 결심하겠습니다. 직장에서의 교사의 역할을 했지만 은퇴 후에는 인생에는 내가 주인공이 아닌 주변 인물로 늘 바쁘게 살아갈 것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그래서 책 쓰기를 결심했고 책을 써냈습니다. 은퇴할 점에 책을 쓰면서 내 인생을 돌아보게 됐고 주인공으로 살아갈 제 이력을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은퇴 후 책 코칭에 크게 도전할 계획입니다. 국어교사로서의 경력은 책 쓰기 코칭에 활용해 책 쓰기 코치로 우뚝 서고 싶습니다.